CFO가 되면 좋은 이유를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근데 남학생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CFO가 되고 그다음에 IBP VC도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굉장히 나는 그 시작은 좀 초라해 보일지 못하도 이 D는 굉장히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모든 지금 남학생들이 추구하는 게 과연 답이냐라는 생각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학생은 어떨까요? 여학생이 그 일반 기업의 재무부서에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되잖아. 여자가 어느 기업의 CFO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되잖아.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 이야기하니까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여학생은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종합상사 이야기죠. 장거래라는 신입사원이 고졸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 종합상사에서 생존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 종합상사의 재무부장이 나오는데 이 재무부장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느낌상. 남자인 같아요? 여자인 같아요? 남자이고. 여자예요. 네. 이 종합상사의 재무부장이 하는 일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종합상사는 각각 부서에서 뭔가 어떤 사업을, 각자 사장이잖아.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거든. 그럼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좋을까, 안 진행시키는 게 좋을까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 재무부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 자금 운용하고, 그다음에 뭐 격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뭘 하냐 하면 어떤 신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신사업의 심사를 누가 하냐 하면 이 재무부장이 해. 그래서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예. 그런데 요런 역할로 여자가 상당히 적합한 면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공격적이라고 그래나. 그래가지고 이 위험을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서 엎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자들은 보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업의 이 통제하는 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제하는 부서에 여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통제하는 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곡감도 쥐고 있는 게 만약 그 여자라면 그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뭐 가장 좋은 게 공무원 그다음에 또 뭐였죠? 저 공기업 그다음에 은행이라 그랬는데 기업의 CFO는 아마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그 통제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고관직을 할 수 있다면 여학생들도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도 여기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스틸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들은 남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하거든. 예.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왠지 그 재무부장이 독신인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런 면은 좀 있긴 있어요. 음. 뭐 계속 합시다. 네. 기업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인데 대기업이 4천만 원, 그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이 3,6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2,800만 원이니까 연봉으로 따진다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상위 4천만 원이면 상위 33%에 해당되니까.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4천만 원이 상위 30%라 해놨잖아. 신입사원인데. 이거는 지금 신입사원, 구입사원 다 합쳐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당연히 경쟁률이 높겠지. 근데 들어가기 힘든 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에 2,800만 원 받고 내 들어가야 되느냐? 이야기잖아. 그죠? 뭐 괜찮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로.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별로 안 괜찮은데, 어, 이 금융학부 나온 학생이 재무통으로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를 매기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사원이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 중견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사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장으로 보면 1위가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그 중견기업은 이 절편은 높은데 스타팅은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저 기울기가 좀 낮은 거죠. 그죠? 반면에 공기업은 뭐예요? 절편은 낮은데 스타팅은 낮은데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 공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좀 나은 면은 있는 것 같다. 연봉으로 보면. 그죠? 예. 어, 왼쪽은 지금 주요 대학교 정시 합격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대기업의 일자리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숭실대에 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85.2, 85.5니까 상위 15% 정도인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13.9%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 순학성적으로만 회사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숭실대 학생들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학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학교 4년 동안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내보다 더 상위 퍼센타일에 있는 사람을 제껴야지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뭐 하나 더 코멘트 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그 이제 그 1%일 내지 한 2%일을 제껴가지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한 거잖아. 그 노력이 좋을까? 아니면 앞으로 30년 내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이 없을까요? 지금은 13.9%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야. 근데 이 기업이 30년 지나고 나니까 1%일에 올라가 있어. 그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나아. 어느 게 더 노력이 덜 할까? 후자가 아, 더 나을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기업 분석하는 게. 30년 동안 고성장할 기업을 찾는 게, 그 하는 게 내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높은 투자일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공부하시고, 주식 투자 수익률도 올리고, 그다음 기업 분석하시는 걸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인데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가 상위에 있네요. 삼성전자보다 더 높네요. 그죠? 우리 숭실대 금융학부 학생 중에 카카오나 NC소프트나 네이버에 취직한 학생이 선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0명, 0명. 네.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예. 그리고 카카오나 NC소프트나 네이버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지금 연봉으로 본다면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가 더 어렵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도 그 별로 그렇게 좋은 투자가 여기 가기 위해서 타겟을 한다면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닌 거죠. 아니, 그거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넥스트 카카오, 넥스트 NC소프트, 넥스트 네이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장도 안 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언젠가는 카카오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네.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 저 탄핵 당해가지고 그 쫓겨난 대통령, 저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이 대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서강대를 나왔어요. 서강대 무슨 과를 나왔냐면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7공학번, 7공학번. 70년도에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전자공학과에 들어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자공학과의 입결은 높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과가 높았을까요? 다른,
과가 높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죠? 예. 어느 과가 높았냐면 섬유공학과 높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1등, 2등, 3등 기업은 어디였다고? 섬유기업이었다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섬유기업이었다고. 전자공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 아줌마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잖아.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그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어디였어? 삼성전자였잖아. 그러니까 전자공학과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전자공학과 1등이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네. 이 사람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전자공학과에 들어가면 지금 입결은 낮지만 나중엔 잘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한번 예측하려고 노력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30년 후에 뭐가 잘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기업이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그 취업 준비 쇠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거지. 가성비가 있는 투자일 것 같다는 거지.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과연 좋을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 가령 삼성전자에 내가 지금 그 CEO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삼성전자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사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삼성에서 오너인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얼마를 벌고 있는 거야? 한 해 3,048억을 벌고 있는 거야. 그지? 현대자동차 정의선은 1,212억 원을 벌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삼성전자의 이 월급쟁이 부회장은 얼마를 벌고 있냐면 82억을 벌고 있네. 그지? 현대차, 이게 정의선이구나.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 기아차의 송호성 사장도 이 사람 월급쟁이 사장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얼마 벌고 있어? 8억 벌고 있어, 8억.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CEO가 회사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미국은 CEO하고 직원들의 보수의 격차가 비율이 295배인데 한국은 3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CEO한테도 충분히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는 독과 유에서 한 이야기랍니다. 농민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대기업의 직원들을 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겠죠. 그죠? 그다음에 너무 잘 살게 만들면 또 열심히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게 독과와 예에서가 한 이야기야. 이게 정확하게 대기업이 하고 있는 짓이야. 왜냐하면 뭐 제 주변에 삼성전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가지고는 우리 애들 교육비하고 이런 거 다 커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회사를 사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보너스가 나와. 그래서 내가 사표를 못 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용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정의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이, 저, 이, 저, 이 오너가 잘해가 된 건 아니고 직원들하고 CEO가 잘해서 한 건데 월급쟁이 CEO는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CEO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사업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뭐 대기업의 CEO들이 지금 연봉을 뭐 많이 받고 있긴 있는 건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어, CFO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가 많이 받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전통적인 기업보다는
이 테크 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의 CFO하고 비교해 보면 잽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미국의 CFO들은 보니까 4,380만 달러. 근데 우리나라 1위는 81억. 그냥 곱하기 1,000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438억이고 여기는 81억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CFO 할 바에는 어디서 CFO 하는 게 나아요? 미국에서 CFO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뭐 어디서 찾아보니까 이 벤처 같은 경우에는 CFO들도 4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약간 큰 벤처 기업까지 6천에서 8천만 원이고 규모가 있는 등록 기업 이게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1억 5천이니까 CFO도 상당히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차피 대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 봐야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만약 내가 월급쟁이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미국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하기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겨놨고요. 그다음 매출이 있고 하는데 대략 보니까 이 대기업, 그다음에 코스피 기업,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 그다음 상장 예전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순위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월급 많이 받으려면 대기업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내가 그게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번에 코스피 기업, 그다음에는 코스닥 기업. 그죠? 제 생각에 상장 예정 기업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un세금융학부 학생들이. 보통 상장 예정일 때는 별로 괜찮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장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 들어오는 지원자의 질이 확 바뀐다는 거죠. 제가 어느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다가 지난 2월에 그만뒀는데 그 사회이사 했던 그 회사의 대표가 내한테 한 말이 뭐냐 하면 어, 자기가 코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들어온 사원들은 어 뭐라 그러나 자기 회사 직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상장 기업일 때 참 인재가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인재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상장을 딱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학벌이 확 바뀌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한 2-3년만 되면 상장할 건데 그러면 그 기회를 보고 좀 괜찮은 사람이 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직원은 자기 회사 직원 같지가 않대요. 상장하기 전에 직원은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상장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 사람들한테는 스탁 옵션을 줬는데 상장하고 나서 들어온 직원들한테는 스탁 옵션을 안 준대요, 아예. 어.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을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장하기 전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곧바로 상장할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오겠지. 근데 5년 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면 좀 더 안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겠지.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성과관이 좋아 가지고 상장을 한다면 나는 스탁 옵션도 받고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취업하는 회사도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뭔가 예측해서 좀 투자하면 안 되겠냐 이거지. 자, 그래서 그 기업의 CFO 이왕이면 대기업의 CFO 하는 게 훨씬 더 낫긴 나은데 그건 쉽지는 않을 끼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분 지났어요?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스탑하고 다시 5분 쉴게요. 지금 53분인데 58분에 다시 봅시다. 58분에 다시 볼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럼 58분에 다시 봅시다.